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수라는 걸 했잖아, 맞지? 이제 함수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쌤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인풋과 정답이 아니야. 이건 정답이라고 하면 좀 너무 엄밀하게 말해야 돼. 뭐 이게 간단히 이제 대답하기가 쉽지 않거든. 인풋과 아웃풋의 기억관계. 그러니까 정력의 원소가 있고 공력의 원소가 있는데 정력의 원소를 공력의 원소에 짝지어주는 약속을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 그때 특별한 규칙들을 만족해야 되거든. 만족해야 되는 규칙,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뭔지 혹시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센스 혹은 감각으로 잘 하게 되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꽤 있거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정확하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잘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 와봤으면 알잖아. 나는 그냥 적당히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제대로 해야만 잘할 가능성이 생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확하게 합시다. 어떻게 되지? 두 가지 기억하고 있어? 현아? 두 가지 기억하고 있어? 첫 번째는 모든 정력의 원소에 대해서, 두 번째는 Y의 원소 하나랑 분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 2, 3이 이렇게 1, 2, 3, 4가 이렇게 있어. 이걸 우리가 정력이라고 하고 이걸 공력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대응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두 가지 때문에 함수가 아닌데 X의 원소 중에 하나만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모든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Y 원소를 택할 때 하나만 택해야 되는 건 두 개를 택해버렸잖아, 맞지? 그럼 저런 대응은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럼 이제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 2, 3이 이 정력의 소걸 1, 2, 3이 각각 몇 개씩? 각각 하나씩 선택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런 대응을 특별히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하지. 근데 현아, 쌤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지는 알겠어? 응.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건지 기억나? 응. 뭐? 저걸 특. 아니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표현할 때 이제 몇 개의 정보를 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두 개. 하나. 세 개. 기억나? 아, 대응 관계. 그렇지. 민재 이런 거 기억나? 네. 잘 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야. 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그냥 한번 딱 설명을 하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걔네들은 특별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오히려 이런 걸 외우고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학생들은 오히려 안 외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계속. 그러면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하지? 문제를 보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쌤이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 답지에서 이렇게 푸는 것 같아? 선지에 답이 있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을 왜 교육과정에서 중요시 여기지? 논리적 사고 과정 때문에 그래. 근데 근거가 없는 논리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개념, 수학적 개념이라는 게 사실 어떤 근거, 기본 바탕이 되는 거야. 그거 위에 논리를 쌓아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외워지지 않으면 외우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일단 쌤이 그 다음 시간엔 진도 나갈 때부터는 이제 개념 쌤이 설명할 개념 이제 쓴 거를 프린트해서 줄 거거든. 그때부터라도 좀 의지를 가지고 외우려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 이제 너가 만약 좋은 대학교를 갔다고 하자, 그렇지? 물론 가야 돼. 뭐 거기 왜 봐라. 어쨌든 갔다고 하자. 그럼 저 과외를 할 거 아니야, 맞지? 안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잖아, 맞지? 하는데 너가 수학을 가르친다고 해봐. 물론 쉽진 않겠다, 맞지? 근데 뭘 가르치지? 수학 과외하면? 민주야. 네. 수학 과외하면 뭐 가르치지? 어떻게 가르쳐? 개념 설명부터 하지 않을까? 그럼 개념 설명을 어떻게 할 건데? A 폰지 어떤 거 다 쓰시는 거예요? 너 과외 해봤으니까 맞지? 네. 이제도 수학 과외 해봤어? 수학 과외는 안 해봤어? 현이는? 다은이도 수학 과외 안 해봤어? 그러니까 어쨌든 개념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개념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학을 잘하려면 사실 저거 쓸 수 있어야 돼. 최소한 중요한 거라도. 자,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x라는 친구를 뭐라고 부르지? 정역이라고 부르고 y라는 친구를 공역이라고 부르지. 그냥 정역이 뭐야? 정육이요? 그냥 x라고 해도 괜찮아, 그렇지? 교과서에서도 그냥 x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오케이? y를 그러니까 이때 이러한 대응 관계에서 x를 정역이라고 한다. 공역을 y라고 한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 대입되는 값, 대입되는 값이 원소인 집합을 정역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리고 결과값, 나오는 값이 원소인 집합을 공역이라고 불러.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이 정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이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대응 관계라고 부르는 거지. 대응 관계. 여기를 가리켜서 이제 대응 관계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쌤이 지금 대응 관계를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식으로 썼지만 저거는 식이나 문장이나 저 그림처럼 표로 주어져도 벤다름으로 주어져도 괜찮다. 오케이? 하나하나 다 따로 써줘도 괜찮아, 알았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함수가 제대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한 거지 보니까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한 거지? 3개. 정역, 공역, 대응관계. 맞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중학교 때는 1차 함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맞지? 우리가 뭐 fx는 2x-1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지? 1차 함수라고 불렀잖아, 맞지? 1차 함수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 맞잖아, 맞지? 근데 얘는 구성 요소 중에 몇 개밖에 안 가르쳐줬어. 대응관계 하나밖에 안 가르쳐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치? 정의역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거야. 괜찮아? 이제 지금 쓴 말 이해했어?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럼 이 함수는 정의역이 뭐지? 응? 그요? X? 이 함수는 정의역이 뭘까? 자, 다시 여기서는 내가 정의역을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죠, 맞지? 안 가르쳐주면 정의역은 뭐라고?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지?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다시 써볼게.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전체의 집합. 그러니까 사실 쌤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야 되지 않을까? 그치? 굳이 써서 외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안 외워지면 써서라도 외워야 결국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묻는 거야, 사실 쌤 말이. 오케이? 민재야, 그러니까 사실 쌤이 궁금해. 잘 하고 싶다.
하지만 잘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깔끔하지 않아, 맞지? 몸짱이 되고 싶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근육이 생길까? 요새 그런 거 생기더라고. 진짜 그런 거 생겨. 그 근육에 정기적 자극을 줘서 근육이 스스로 운동하기 시킨다. 실제로 있어. 근육량이 증가해. 왜 놀라워? 운동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 정기적 자극, 신경계나. 그래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 몸짱이 될 정도까지는 아닌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가 있다. 저도 그거 이건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 지나가는 얘기고. 자, 여튼 이게 지식으로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와. 몇 년에 한 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아주 가끔 스치듯이 나온단 말이야. 앞에서 뭐 1번부터 10번 사이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그럼 그런 거 틀리면 그냥 억울하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해. 결국은 잘하려면 저런 것들 하나하나 모여서 뭔가 전체적인 틀을 이루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이건 내가 약간 정확하게 얘기할게. 쌤은 그러면 너희들만 할 때 열심히 했을까? 너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쌤이 그런 게 있어.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어. 그래서 공부할 때 정확하게 했고 많이 하진 않았어.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쌓이니까 전체 공부한 양은 보통 열심히 하는 애들보다는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 그냥.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 차곡차곡 해야 될 때 다 해놨어. 그런 게 유리한 거지 사실. 그래서 내가 다 고등학교 때 너희들보다 뭐 이제 더 열심히 했다고 막 큰소리 땅땅 칠 정도는 아닌데. 근데 최소한 쌤이 공부 뭐 다른 과목 잘 모르겠어. 수학 공부에 대해서는 진짜 이유를 알고 공부를 했어. 왜 저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 다른 과목도 좀 비슷한데 그러고 보니까 틀리면 보통은 이제 잘못된 걸 찾을 수 있어.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를.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논리적 사고가 이미 그때 갖추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 너희들도 결국 그렇게 돼야 돼. 이제 많이 졸리니? 왜 하나가 죽었어요? 그거 다 떨어져서 지금 주문했어. 이지님 드세요. 아, 저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왜? 저런 거 별로예요. 왜? 어떤 의미에서? 매워요.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 네? 그거 말고 뭔가 시도를 안 하고 싶어요. 어? 시도를 안 하고 싶어요. 졸리면 그럼 먹어. 아니면 딴 거 먹는 거야 이거. 아니 너 이거 먹을래? 아, 진짜 늦는 거 같아. 뭐. 이거 먹을래? 이거 팥맛 캔디. 그제 친구들 막 사 먹어요. 그거 그러니까 토마토 아니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좋아하더라고. 토마토부터. 그거 막 사러 이마트 갔다 오는데. 싫어. 딴 것도 있어. 다 떨어져. 자, 그리고 이건 확실하게 하자.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잘 이해하기 쉽지 않다. 당연한 거잖아, 맞지? 어쨌든 머리를 잘 굴려야, 머리가 잘 돌아가야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지 않을까? 문제는 그냥 집중하는 거 때려줄게. 고맙지? 야, 너가 남학생을 태어난 장점이야. 졸리면 맞을 수 있다. 맞아서라도 깰 수 있다. 이거 아니야? 만약에 현이 때렸다 그러면 이제 현이 아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디 우리 비주가 딸을 근데 민재 때서 민재 아버님은 더 때려주세요 뭐 이러지 않으실까? 보통 아들을 가진 아버님은 그런 마인드시던데 진짜 선 넘게 때리지 않으면 너희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수업 시간 졸다가 학원생한테 한 대 맞았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봐. 한번 물어봐. 진짜.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였어. 근데 아버님이 그거 안 된다시면 저 지금 안 때리시는 거 그치 안 때릴게. 있어요. 진짜 안 때릴게. 네, 있어요. 오케이. 궁금하다 나도. 궁금하다. 근데 원래 너의 아버님은 어떤 타입이야? 너가 봤을 때.
어제 그냥 듣자마자 바로 찬성하실 것 같긴 한데. 뭐말 때리지 않겠냐? 그럼 때리는 거지. 아니 어리셨을 때 때리셔가지고. 어? 너희 아버님은 때리셨어? 네 저희 아버지 때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거나 그냥 다 내표기 쳤을 때 바로 때리셨어요. 근데 원래 그 이제 미국에 아메리카에 히피족이라고 알아? 그 뭐예요? 이게 한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됐거든. 그 이해 안 하고 있는. 네. 마음대로 사는. 그러니까 그냥 노숙을 하든 뭘 하든 이것들 하는. 근데 이게 언제 양산됐는지 알아? 그전 한 10년인가 20년 전에 원래 미국도 그 기독교 베이스 나라잖아, 맞지? 그래서 엄청 엄격하게 자녀들을 가르쳤어. 근데 그게 안 좋다는 막 연구 결과가 그때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안 때렸어.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됐던 거야. 검색하면 나와.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히피족 검색하면. 그럼 결론. 근데 한국이 이거를 한 20년인가 30년 뒤에 따라갔거든. 한국은 항상 좀 들어왔지. 지금은 이제 이 문화 교류가 활발해져가지고 빠른데 옛날에는 그렇게 느려가지고 보통 한국 미국이 뭐 하면 한 20년 30년 뒤에 따라한단 말이야. 따라해가지고 안 맞은 애들이 지금 30대 40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사회를 봤을 때 지금 30대 40대가 조금 개념이 없거든. 그랬어요. 리얼 팩트야. 리얼 팩트야. 그러니까 막 그 쌤 어릴 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나이키 운동화 못 사준다고 미안해. 딴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애한테 못 해줘서. 이게 뭔 상관이야? 가족 자기 환경에 맞게 하는 거지. 오팟? 도전? 오. 제가 저거 했어요. 원래. 뭐 어쨌든 그래서 부모님이 때리는 건 매우 좋아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 있잖아. 그걸로 때리는 거. 주먹으로 때리는 건 진짜 안 좋아. 매를 들고 규칙을 정하고 매는 안 하셨어요. 끄면 손이셨어요. 손바닥 정도는 괜찮아. 근데 원래는 그 신체로 접촉하면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매로 때리는 게 더 좋대. 오. 이런 거 다 연구 결과야. 아버님한테 말씀드려. 아버님 손보다 매가 좋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지? 궁금하다. 이렇게 손으로 때리면 감정이 전달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매로 때리는 게 좋아. 하여튼 뭐 이렇게 연구 결과다. 손이 좀 맞아봤어? 아니 저 맨날 때리려고 하면 제가 도망다녔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깨지고 서랍장 무너져. 그래서 엄마 아빠가 더 화난다고 한 번도 때린 적 없어요. 아 진짜? 진짜. 어. 때리려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순간 튀어나가니. 근데 우리 오빠는 그게 트라우마래. 아빠한테 맞은 게 트라우마래요. 엄청 많이 맞았어? 아니요? 근데? 근데 물론 자기 피셜 그렇게. 근데 원래 몇 번 안 맞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아니에요? 좀 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을 때 이제 그 뭐지? 어떻게 맞느냐도 좀 중요해. 진짜 어렵죠. 그래서 감정으로 때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감정이 실렸다고 느끼는 순간 학생 그 상대가 마음을 다친다. 맨날 미술학원에서 엄청 맞아. 집에서 안 맞고 그 글루건 있잖아요. 어. 글루건 그 심지 그걸로 맞았어요. 엄청 아픈데 그거. 그냥 그 초등학교 때 그걸로 엄청 맞았어요. 뭐 오빠들 막 청테이프로 막 이런 다리 남고딩들 다리 막 이렇게 떼고 쓰고 빗자루로 때리고 글루건으로 때리고. 왜 때려? 시간 내에 못 그렸구나. 잘못했구나. 시간 내에 못 그리는 건 저 잘못이 그거 아니야. 잘못해서 저 글루건 여기 해가지고 저기 핏줄 터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좀 이따 나왔어. 코로나 어쨌든 합시다. 자, 집중해서 합시다. 자, 이제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몇 가지라고? 정의역, 공역, 배분계 이렇게 세 가지 알았지? 저 세 개를 모두 언급해줘야 돼 원래. 근데 만약 생략되어 있다면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생략되어 있다면 정의역은 뭐라고?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강력한 예외가 뭐지?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어떤 경우도 허용이 안 돼 이거는. 그치?
오케이? 물론 새롭게 정리하면 되겠지만 그건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아닌 거야 사실. 괜찮니? 학문적 필요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진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야, 알았지? 완전 별개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럼 이 친구는 언제 정리되지 않는다고? x가 1일 때만 정리되지 않아. 그럼 정역을 뭐라고 쓰면 돼?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내가 여기 글로 쓰지 않더라도 문제에서 주지 않더라도 표현이 담겨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공력도 여기 언급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공력은 뭐야? 그냥 실수 전체의 입합. 공력은 실수 전체의 입합. 그러니까 이 친구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이 친구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거지. 지식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괜찮지? 그 다음에 얘기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해요. 아, 저거 하기 전에 저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f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fx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 친구는 뭐고? 이 친구는 뭐지? 혹시 아는 사람? 이 둘의 차이를 아는 사람? 이 친구는 약간 이름 같은 거야. 이름 비슷한 거야. 정확히 이름은 아니지만 이름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민재라고 부르면 그 민재라는 그 글씨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민재라는 사람을 부르는 거잖아. 민재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 있어? 민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F라고 하면 정역, 공역, 배관계 다 포함한 표현인 거야. 괜찮니? 그럼 fx는 뭘까? fx는 식이야, 식. 변수가 x인 식을 fx라고 해요. 쌤, fx가 함수일 때도 있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교과서나 아니면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나온 모의고사에 보면 반드시 함수 fx라고 줘. 그냥 fx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함수 fx라는 문장을 다 써줘. 문장이 아니고 이 표현을 다 써줘.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관계식이 x인 함수라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 관계식이 fx인 함수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는 지금 정역에 대한 응급과 공역에 대한 응급이 있어 없어? 없지. 정역은 모든 실수, 공역도 모든 실수. 혹은 정역은 만약 이 fx라는 친구가 정의되지 않는 실수가 있다면 걔 빼고 모든 실수. 괜찮니? 자, 그럼 서로 같은 함수라는 말은 이게 함수가 서로 같다는 말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뭐지? f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와 g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아? 너무 어려워?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 우리가 함수라는 것도 어차피 새롭게 다시 엄밀하게 정의한 거잖아, 맞지? 그럼 같다라는 것도 새롭게 다시 엄밀하게 정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f랑 g랑 같으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이게 같으면 될 거야. 뭐랑? 정역이 같고 공역이 같고 대응관계 같으면 우린 두 함수가 같다고 이야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첫 번째로 정역과 공역이 같다. 요거 둘은 보통 묶어서 이야기를 하거든. 일반적으로 공역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공역은 언급하지 않으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지. 그럼 둘은 무조건 같아져 버려. 괜찮지? 근데 정역은 보통 이야기를 해주긴 하더라고. 두 번째는 뭐야? 대응관계 같다. 괜찮아? 그럼 대응관계 같다는 말이 뭔 말이야? 왜가? 모든 정역의 원소에 대하여 fx와 gx가 같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적으로
여기가 지금 F잖아. 그럼 우리 관계식을 쓸 때도 여기 F라고 썼지. 오케이? 이름이 F면 관계식을 쓸 때도 보통 FX라고 써. 이름이 G면 관계식을 쓸 때도 뭐라고 쓰겠어? GX라고 쓰겠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자, 다시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자, 민재야, 생각을 조금만 해봅시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말 다시 하는 겁니다. 1번일까 2번일까? 대응관계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지? 대응관계가 뭐야? 여기서의 대응관계는 1는 얼마 나오고 3 나오고 2는 얼마 나오고 2 나오고 3 넣으면 1 나오는 거 잘하지. 이걸 대응관계라고 불러. 그럼 함수값은 뭐지?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3.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2. 오케이? 자, 그러면 누가 더 적절할까? 얘가 더 적절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식이 같으면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 같겠지. 근데 식이 달라도 함수값이 같으면, 같은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는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할 거야. 당연히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지.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함수고 f라는 함수가 정의되기를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관계식 fx가 x제곱이래.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도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gx는 절대값 x래. 그럼 이 두 함수는 식은 같아 달라? 이제 식은 다르잖아. 네. 그럼 x제곱이랑 절대값 x랑 같다고 하면 안 되지. 맞지? 근데 지금 1번을 만족해 안 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정역이 누구지? 둘 다? 저만 좀 홍역도? 둘 다 x야. 이제 많이 졸려? 아 예. 이제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 그렇다기보다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응. 저희 가족 전부 다좀 감기 기운 있어 지금? 강화에 감기 걸려가지고. 네, 쌤도 사실 감기 기운 있어서 오늘 떡볶이를 해줬는데 떡볶이를 학원에 있었는데 못 먹었어. 다음은 괜찮아? 자주 아팠어 상관없어. 자, 하여튼 뭐 이게 이게 또 예상치 못한 내용을 또 들어서 자, 민재야, 성무 쌤이 자, 근데 쌤은 앞으로 출근하면 앞으로 있어갖고 합시다. 쌤 아픈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지금 아프다 하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아파서 내가 뭔가 일에 문제를 일으켜 본 적이 없어. 딱 한 번 있거든. 쌤이 2007년부터 하고 강사했거든. 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뭐지? 기절했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그러니까 치과 치료였는데 그 뭐지? 치료받는 동안 기절을 해버린 거야. 뭐 너무 피곤했나 봐. 깨어났는데 병원이더라고. 그때 하루 빠졌어. 나 지금 신경 건드린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긴 했었어. 그때 그럴 때도 있었거든. 수업 준비하느라고 잠을 안 자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말을 막 하고 있는 데 있잖아. 잠깐 내가 잠깐 갔다 왔다. 근데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잠깐 필름 끌어졌거든 살짝. 이렇게 했는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미안하게.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랬었던 적도 있고. 그 상태였을 때 아마 너무 피곤해가서 약간 기절 플러스 뭐 이렇게 진짜 딥슬립 뭐 이런 느낌으로 된 것 같아. 어린이 되니? 병가 쓰는 거지 어? 병. 학원 사실 다른 쌤도 병가 쓰거든. 물론 이제 쌤도 내가 어떤 뭔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수업을 조절한 적은 있거든. 이번에도 한번 조절했었잖아, 근데 아파서 이제 수업을 못할 만큼 아파 본 적은 사실은 다행히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아파도 안타깝게도 참을만 했어.
이게 진짜 안 좋은 거 알지? 진짜 아파. 예를 들어서 홍주쌤 지난번에 아프셨잖아. 있었어.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아프면 그냥 깔끔하잖아, 맞지? 이게 되는데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어. 뭐 애매하게 아파. 뭔가 으아 하면 이제 할 만큼. 근데 코로나도 안 걸려가지고. 코로나 2번 걸렸어. 우와. 근데 코로나 걸렸을 때는 코로나 완전 피크일 때 있잖아. 학교도 안 갈 때. 그때는 어차피 줌 수업이잖아. 아 그러니까 집에서 하면서 막 피토하면서 막 수업하는 거야. 코로나 걸렸다 피터는 뭐지? 너 이 자식아. 코로나 사람마다 증상 나는 거 알지? 피터도 돼요? 피를 토하진 않았는데 진짜 아팠어. 목도 말할 때 목이 갈라질 정도로 갈라진 느낌이 드는 정도로 아팠어. 근데 수업했어. 뭔가 약간 뭐지? 쌤이 어릴 때 이제 약간 경상도식으로 살아서 너희 근데 부모님도 그러셨어. 너희 부모님 때는 개근이 엄청 중요한 거였잖아.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했어. 지금 다시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 너희한테도 결석치만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엄청 뭐라 하잖아. 민정되면 진짜 난리 난다고. 엄청 구박하거든. 근데 진짜 민정 5번이면 소선도 가는데요? 어? 뭐야? 민정 10번이면 대선도 가요. 대선이 맞아요. 대선도. 대선도가 뭐야? 선도군데 큰 거. 그러니까 그 회의가 열린다는 얘기야? 5번 가면 소선도 해요. 소선도 가면 이제 교내봉사랑 사회봉사 이렇게 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어차피 생기부에 비록 남아서 대학교 갈 때 불이익을 입어. 대선도 가면 퇴학까지 노는데요. 와 진짜? 그러니까 근데 너희 앞에들은 안 그랬잖아, 맞지? 너희 앞에들은 그 현장 체험 그거 써가지고 애들이 다 학교 째고 너희 지금 고2, 고3들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 고3 목판 가잖아. 그러면 그 현장 체험 쓰고 남은 그 기간 동안 쓰고 학원 가. 지금 안 돼요? 너희까지는 너희부터는 안 되겠지. 그 전에 엄청 그런 부분에서 간대.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엄청 옮겨 있거든. 그래서 쌤이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결석을 한 번 하고 병조퇴를 2번인가 했는데 결석도 변결이야. 근데 그래서 쌤이 중고 다 개근이고 초등학교는 6년 정근인데 정근이 그거야. 그 변결로만 3일이 할까 2일이 할까 그거 하면 정근이야. 쌤 근데 그때 변결을 했을 때도 뭔지 알아? 쌤이 어릴 때 엄청 허약했거든. 그래서 코피가 안 멈추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그럼 코피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할까 애들이 이해한다 그래. 그래서 너무 많이 마셨어. 에? 그게 여기 장에 고여가지고 위에 고여가지고 피를 토하는 거야. 리얼로. 왜냐면 여기 덩어리지잖아. 피는 뭉치잖아. 덩어리 잡아주고 막 토하는 거야. 코피를 왜? 이게 흐르니까 막 이렇게 한 거지. 어린 나 근데 너 초3이 뭔가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상식적으로 별로 안 나잖아요. 너 초3 때 상식이 있어? 너 초3들이랑 대화를 해봐. 걔네들이 약간의 생각은 있는데 충분하지 않아 진짜. 그래서 어쨌든 막 그래서 막 대화에 막 피 막 하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결석한 거야. 그때는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쌤이 어른 돼서도 약간 그런 약간 스파르타 마인드가 좀 있는 거야. 그리고 쌤이 좀 감사한 거는 보통 쌤은 수업하고 나면 체력이 회복돼. 와 진짜 대박 레전드. 그러니까 아픈 게 약간 수업하면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올라오나 봐. 그냥 쉴 때 돼서. 응? 쉴 때 돼서 체력 회복돼. 아, 그치.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일할 때 집에 와서 게임하면 풀 집잖아. 혹시 그런 건가? 난 집에 왔을 때 게임을 안 해. 그냥 쉴 때. 쌤 조식 뭐 하세요? 못 쉬잖아. 응? 쌤 조식 뭐 하세요? 수업 준비? 와 쌤은 개인 여가 없는 거예요? 아 여가 쌤도 있지. 쌤도 운동도 하지. 그거 배우는 거예요?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 쌤이 문화 생활을 안 쌤 하시는 문화인이고 싶거든. 약간 그렇잖아. 아니, 내가 그걸 문화인 맞춰좀 하고 호소인 내가 쉬는 날 이제 3일이 쉬는 날이 뭔가 생겼어. 호소인. 나는 문화인 여기 완전 잘했는데 나는 문화인이다. 그룹으로 영화를 보겠다. 영화를 검색해. 보신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문화인이 되기 위해서 네이버 1위부터 보자 라고 해서 그 당시 네이버 1위가 뭐냐면
쇼생크 탈출이라고 알아? 아 알죠. 감옥에서 탈옥하는 영화 있거든. 그거를 봤어. 진짜? 근데 봤더니 웃긴 건 뭔지 알아?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야. 알고 봤더니 10년 전에도 쌤이 그 짓을 한 번 했던 거야. 나는 문화인이다 이러면서 네이버 1등을 검색해서 본 거야. 그 짓을 10년 뒤에 한 번 더 한 거야. 그 집에서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 그 집부터? 그거 한 번 하고 나서 아, 난 아니구나. 깨달았어. 난 문화인이 아니다. 유튜브를 안 봐요. 도대체 어디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유튜브? 유튜브를 내가 보잖아. 뉴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치웠어. 진짜. 앞으로 3개월 뒤에 다시 가려고. 아, 쌤이 통제할 수 있을 때. 대박. 20개월 뒤에 이제 방학 특강하고 그럴 시간 아니에요. 그때 좀 되면 바꿔서 안 보겠지. 근데 이게 내가 유튜브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보잖아. 난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아. 나의 소중한 시간을 딴 거에 쓰고 있거든. 얼마나 내 계획은 하루에 15분을 넘지 않는다. 하루에 15분. 이 영상이 하나당 5분인데요? 그러니까 쌤이 예상보다 더 보더라고. 쌤 내일 영화 7,000원이래요. 문화의 날 해가지고.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안 갈 것 같아. 여튼 근데 쌤이 생각해도 선생님 문화인은 아니다. 진짜 뭐 하세요? 수업 준비만 하세요? 무슨 책 보거나 책은 좀 봐. 요새는 약간 그 경제 공부 뭐 이런 거 좀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운동할 때 재밌어. 그리고 사람들은 만나지. 그렇게 얘기해. 하루에 완전 기빨리지 않나요? 그래서 기 빨리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건 약간 업무의 연장 느낌으로 만나.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 오늘도 끝나고 스터디 가거든.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그치. 워커홀릭이다 워커홀릭. 아니야. 진짜 꼴리시. 아니야. 여튼 뭐 갑자기 이야기가 왜 이렇게 왔지? 자, 우리 열심히 합시다. 자, 지금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어떻다? 같은 함수다. 그렇지? 얘는 따라서 f는 c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을 한 근거는 뭐야?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함수가 같다고 판단한 거야. 여기가 괜찮지? 오케이. 몇 분이지? 60 분. 그러면 하나만 주제 하나만 다 보시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늦게 시작해서 민호랑 아파서 지금 너 쌤한테 어필하려고 지원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자, 쌤이 그래도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질문해볼게요. 함수의 그래프가 뭐야, 얘기야? 아그 기하학적 아니 그거 전에 그냥 함수의 그래프가 뭐야? 그림. 함수값의 순서상 x, 아 fx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y x다. 이 집합을 가리켜서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불러. 그러면 요에 의해서 f라는 함수는 대응 관계가 지금 뭐지?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 f의 그래프를 라지 g f 이렇게 쓰거든. 그래프의 용어는 뭐야? 그래프. GRAPH. 그렇지 않나? 맞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f의 그래프라는 뜻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함수 f의 그래프는 뭐가 될까? 혹시 알고 있는 사람? x, fx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그러면 여기서 스몰 x가 될 수 있는 수는 몇 개 있어? 세 개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f에다가 식에다가 대입하면 뭐 나오지? 1. 요게 이거야. 아 이해했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나온다고. 그걸로 하나의 뭘 만들라고? 좌표. 그래프. 순서상.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0,0. 0,0. 그 다음에 1,1. 얘가 뭐라고?
함수 f의 그래. 그래프다. 자, 그래프야.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아까 예지가 이야기했던 그래프의 기하. 참 예지야. 너는 이거 외워. 요식 위에 거. 네. 요식 외워 너는. 알았지? 너희 학교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오마이갓. 그러니까 자주 나오진 않는데 가끔 그냥 개념 문제를 내. 너희 학교. 뭔 말하는지 알지?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선생님 예전에 누구한테 듣기로는 전국에서 한 두세 학교 나옵니다. 아니 적게 나오는 경우가. 그러니까 진짜 안 나온다 말은 약간 과장부터 얘기하는. 앞반이랑 뒷반이랑 수학생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달라.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수학생 혼자 출제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 쌤이랑 이렇게 상의해서 내시는 거예요. 그러겠지. 아 근데 지금 수학생 1학년 저희 그냥 다 한 분이 가르치시는데. 아니 너희 몇 반인데 총? 7반. 7반에 무조건 2명이야. 한 선생님이 최대 4반인 걸로 알고 있어. 저희 영어쌤 근데 통사 같은 거는 다 같이 가르치죠. 영어쌤 다들. 그거는 시간을 쪼갠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맞아요. 한 선생님이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총 20시간이 안 돼. 16시간이 권장이고 그걸 넘으면 뭐가 있어? 추가 수당. 추가 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5일을 다 4시간 하면 또 그것도 안 되더라고. 수업 그게 그 교사들의 뭐 복지? 뭐 이런 걸 위해서 보장돼 있어 사실. 저희도 그래서. 응? 뭐라고? 저희도 일주일에 16시간. 선생님 그치. 저희는 그- 복지 없어요. 응? 저희는 복지가 없어요. 너의 복지. 무료 급식. 근데 쌤이 생각해봤을 때 그 약간 고등학교 때가 좀 빡센 것 같아. 인생 전체에서.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나는 하나도 안 빡셌는데라고 말하면 이제 그다음 인생이 빡센 거야. 깔끔하지. 그렇잖아, 맞지? 그게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야. 왜? 저희는 일주일에 28시간 넘게 하는데 선생님은 16시간 했다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월급도 많잖아, 게다가. 와. 맞지? 와. 우리도 품위 유지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심한- 생각해보자. 너희들도 공부해서 써있네. 그건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야, 그렇지? 너희들은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열심히 하잖아.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닐까? 선생님도 대부분 다 학생이 열심히 살았겠지. 그렇지? 뭐 지금 모습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셨을 거야. 그렇지? 이렇다고 하시는 근데 쌤 봤을 때 지금 한 50대 초반 그 전에는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안 빡셌거든. 근데 그 이후로는 다 빡세.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나이 때는 보통 자기 학교에서 공부 많이 잘했어. 근데 많이 조금 잘한 경우 많이 잘했어. 그렇지? 특히 30대 정도까지 그보다 밑으로 가면 또 이제 선생님 인기가 좀 떨어진 게 있거든 사실. 근데 그 사이에는 선생님 인기가 높았단 말이야 사실. 엄청 잘했어.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자기 놀면서 잘했다고 하는 쌤들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경우는 한 90%는 과거 미화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사회 마인드가 공부도 잘하고 잘 노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잖아, 맞지? 놀 땐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잖아.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 난 놀 땐 놀았는데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셔. 근데 예외는 있어, 알았지? 예외는 있어. 그러니까 진짜 놀고 공부할 거 하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쌤 주변에는 많지 않았어. 쌤 또래에는 그렇게 안 쉬웠어. 진짜 재능로 아니고. 근데 재능로가 사실 흔하지 않잖아, 맞지? 한 학교에 한 명 있어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해서 잘하는 사람도 적고 실제로는 약간 과거 미화 들어가서 예전에 할 거 다 하고 뭐 했는데 잘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자, 어쨌든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프의 기하적 표시하면서 기하적 표시. 이걸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지, 쌤이? 순서상. 그래. 근데 얘는 뭐로도 나타낼 수 있지? 좌표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좌표를 그럼 이 순서상에 대응되는 좌표는 몇 개 있어? 딱 한 개 있잖아. 그러니까 요 순서상 한 개랑
점 한 개랑 짝을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디 할게? 여기. 맞지? 여기. 맞지? 여기. 맞지? 괜찮니? 우리 요 점 세 개를 저 함수 f에 대한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라고 불러.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했니? 이제 괜찮아? 근데 말이 너무 길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생략하는 거야. 앞으로 그래프라고 하면 이거라고 하자라는 결론만 남는 거야. 괜찮지? 근데 가끔 학교에서 뭘 낸다고 시험에? 그래프의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래프의 정의를 주고 저 함수의 그래프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그럼 순서상을 써야 된다, 집합. 근데 그런 거를 삼고가 가끔 되더라. 어떤 말인지 알겠지? 딱 그 정도만. 근데 어렵진 않잖아. 그냥 주의를 기울이면 돼. 뭐 그게 좀 에너지 소모긴 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점이 몇 개 있지, 민재야? 지금 세 개 있지. 왜 점이 세 개 생겼어? 저걸 찍었어. 여기서 정교의 원소가 몇 개라서? 세 개라서. 점이 세 개 생긴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이런 함수들은 정의 원소가 몇 개지? 무한. 무한히 많잖아, 맞지? 그럼 점도 무한히 많이 지키겠네, 맞지? 그럼 무한히 많이 지키면 그걸 우리가 이 좌표평에 나타내면 뭐가 되겠어? 선이 되겠지, 맞지? 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괜찮니? 그러면 이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로 적절하니? 네. 를 판단할 때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정의요. 모든 x에 대해서 y 원소 몇 개만 선택해야 돼? 한 개만 선택해야 돼, 맞지?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이거지. 이렇게 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 몇 개 맞나? 그러면 요 점의 x 좌표가 뭐야? 대입되는 값, x 값 인풋이야, 맞지? 그리고 이 점의 y 좌표를 뭐라고 부르지? 현이 혹시 기억하니? 아웃풋 또는 한글로? 함수값. 함수값이라고 불러. 근데 함수값은 무조건 몇 개만 있어야 한다고? 하나. 한 개만 있어야 돼. 지금 몇 개 만났어? 하나. 한 개 만났어. 그래서 얘는 함수의 그래프로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니? 여기는 내가 이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한 개라는 걸 알려면 선을 몇 번 그으면 되지? 무한히 많이 봐야 돼. 여기는 선을 몇 번 그으면 되지? 세 번 그으면 되는 거야. 세 번 그으면 몇 번 만나 지금 보니까? 다 한 번씩 만나잖아, 맞지? 얘는 함수의 그래프로 적절하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지? 뭐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수평 판별법이라고. 이런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맞지? 이런 용어는 필요 없어. 오케이. 자, 근데 만약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얘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의 x에 대해서 값이 몇 개 나오는 거야? 기억되는 값이 2개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괜찮아? 잠깐 쉬었다 갑시다. 이제 때문에 쉰다.